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입니다. 오늘도 저희 연구원에서 마련하고 준비한 유튜브 방송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간신들에게 농락당한 국정원장이라는 제목으로 좀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전해 올리고자 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 즉 10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 40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호 법정에서는요, 작년도에 국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김규현 씨가 저를 국정원 직원법 위반으로 고발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총 제가 방송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10가지를 받아쓰기를 해서 저를 고발했었습니다만은 경찰에서는 그 10가지 고발 내용 가운데 8가지는 혐의 없으므로 그냥 없던 일이 되어버렸고 2가지만 갖고 검찰에 넘겼는데 자그마치 1년여를 검찰에서 갖고 오물락조물락 하다가 이제서야 이제 재판을 받게끔 되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은 저를 불러서 만난 적도 없고 전화 한 통화 없이 그런 식으로 공소장을 국정원에서 고발한 내용 그대로 적시를 해서 고발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거는 사건도 될 수가 없는 사건인데, 자, 군대서도 쓰고 우리 청소년들 캠핑 가기 전에 미리 사전에 하는 그 사전 정찰이라는 준비 단계가 있어요. 그 사전 정찰이 국가 비밀이라고 국정원에서 지금 떼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1년도에 제가 퇴사를 하고 그 이듬해인 2012년부터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팀장 역할을 하면서 해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점점 그 돈의 액수나 동원되는 인원의 규모가 커집니다. 그래서 공작의 5단계를 돈을 써야 되고 돈을 좀 더 쓰고 그 다음에 돈을 더 많이 쓰고 돈을 엄청 많이 쓰고 해외에 썼을 만큼 돈을 쓴다라고 하는 이 5단계의 돈을 쓰는 이 규모를 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재미있으라고 제가 간간히 무슨 뭐 여권 편승이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포함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거는 국정원에서 쓰고 있는 공작교범책에 나오지도 않는 이야기고 저희 현업에서 현장을 누비던 우리 공작관들은 그냥 몸에 체득이 되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비밀을 누설했다고 하면서 이걸 지금 법률 위반으로 저를 고발한 것인데요. 사건의 진상을 드디어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을 잣대로 놓고 판가름할 일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틀어막고자 하는 국정원 측의 김규현 원장이 아닌 그 밑에 있던 간신들의 농단에 의해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김규현 국정원장은 본시 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고 무슨 제가 본인에 대해서 국정원장을 할 능력이 없고 할 의지가 없으면 그만두라고 한 뭐 이런저런 제 방송에서 컨텐츠에 대해서 무슨 김규현 씨 자체가 무슨 반응을 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 그 밑에 있던 차장 권 씨,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던 국장 남 씨, 그리고 김규현 원장 옆에 있던 특보 김 씨, 그리고 또 다른 특보 홍 씨, 이런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아주 극도의 폄훼하는 언급을 하고 이렇게 뭐 회사 조직을 까발리고 전현직 국정원장을 비방하는 이자를 입을 틀어막아야 된다고 하면서 강력하게 성토를 하고 참소를 했다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전후 사정을 잘 모르는 김규현 전 국정원장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권 씨는
자기 그 고려대학교 후배인 남 씨에게 지시를 하고 실무를 맡기고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하고 있는 최수영을 반드시 입을 틀어 막아라. 그리고 이번에 무릎을 꿇려서 두 번 다시 방송을 하지 못하게끔 하라는 등 아주 고약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남 씨에게 지시를 한 것으로 뒤늦게나마 파악이 됐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할 때 옆에 있던 또 다른 간신, 특보로 있었던 김 씨, 이 김 씨는 지금 국방부장을 하고 있는 김용현과는 육사 38기 동기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보 홍 씨, 이자는 지금 국정원의 1차장으로 있는 자이기도 합니다. 자,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김규현 씨에게 저에 대한 아주 비난성의 언급을 하면서 반드시 혼쭐을 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적극 가담을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요, 2차 재판에서부터는 김규현 원장을 모시고 나와서 제가 무엇을 위반했고 무엇을 국정원법에 저촉되는 언동을 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경찰에서도 지금 10가지 항목 가운데 8가지는 아무 혐의가 없다라고 지금 이미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군대도 가보지 못한 여자 검사가 제 사건을 담당하면서 이 군사 용어인 사전 정찰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어렵고 이해가 안 가니까 그냥 국정원에서 보내온 그 공문서를 그대로 카피해서 그걸 공소장이라고 만들었어요. 바로 허윤희 검사라는 사람인데 저는 그 여검사와 어떠한 통화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지금 그런데 법정에서 하는 말은 위증을 하게 되면 어떻게 결말이 나는지 국민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김규현 씨는 지금 본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2차 공판서부터는 지금 출두해야 됩니다. 증인으로 지금 채택이 되기 때문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김규현 씨는 겁이 좀 많으신 분 아니에요? 그 외교부에 있으면서도 겁이 나서 대사직위에는 단 한 번도 응모를 해본 적이 없는 분인데, 자, 그렇게 쫄보 중에 쫄보, 겁쟁이 중에 겁쟁인 이 김규현 씨가 얼마나 지금 두렵고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보나마나 뻔하겠죠. 그 밑에 차장으로 있었던 권 씨나 국장으로 있었던 남 씨, 또 다른 특보로 있는 김 씨, 홍 씨 이런 자들이 물어보면은 아유 원장님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 건 전혀 기억이 없는데요. 아니면 저희들은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게 아마 발뺌을 한 인간들이에요. 자, 왜 그러느냐? 이들은 살아온 인생 자체가 그런 간신으로 살아왔던 자들이에요. 일례로 여기서 말하는 그 육사 출신의 김 씨는 국정원 63년 역사상 가장 간악하고 능력 없으며 부패했던 원장 원세훈 밑에서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또 그 비서실장의 바톤을 이어받은 자가 바로 권 씨예요. 자, 그러니까 이 김 씨나 권 씨나 모두 원세훈 밑에서 아주 그 못된 행악질을 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나 이 권 씨 같은 경우는 외교부 출신의 반기문조차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이 장어 더하기 미꾸라지, 그것도 참기름 바른 그 정도 수준으로 아주 교활하고 교원 영색에 능수능란했던 자입니다. 자, 이번 사건에 거의 저를 고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나서서 참언을 한 자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들에 대해서는 이번 1차 공판이 금요일 하게 되면은 이후에 제2차 공판에 모조리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자,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안 나오게 되면 구인장이 날아가게 돼요. 자, 그래도 안 나오면 강제 구인을 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재판에 등장하라고 구인을 했는데
안 나타나면 벌금도 지금 최하 1,000만 원 이상으로 지금 물게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 자들이 본인들이 그렇게 더럽고 추하게 인생을 쥐새끼 마냥 살아왔기 때문에 무슨 고발을 한다거나 내용 증명을 보내면 아이고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두 손 두 발을 모아서 싹싹 빌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 젊었을 때 제 대학 선배였던 김만복, 이후에 국가정보원장이 되죠. 노무현 당시에. 그 김만복 선배하고도 저는 멱살 잡고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도 전 안전기획부장이었던 권영애 부장님은 저만 보면 도망다닙니다. 왜? 제가 돈을 좀 내서 국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제가 볼 때마다 얘기를 하니까 저를 피해서 다녀요. 다니면서 저 때문에 불편하다는 얘기를 권영애 부장도 하고 다녀요. 자, 이 나라는 대통령에 대한 비방죄가 없는 나라입니다. 요즘에 유튜브 상에서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쏟아져 나오는 방송을 보신다라면 아마 충분히들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도 아닌 한낱 국정원장, 그것도 전현직, 그 전직이라는 건 이종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현직 국정원장을 비방한 것이 그 죄가 됩니까? 마땅히 그 직책과 직위에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했고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지른 그 자들에 대해서 공인으로서 비판받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무슨 죄다. 더더욱 웃기는 거는 무슨 국제 정세를 저멋대로 얘기했다고 얘기하는데 이 무식하기 짝이 없는 것들이 얼마나 무식하면은 제가 평론하는 국제 정세를 멋대로 분석 평가한다라고 그걸 갖다가 죄목으로 넣었던 이런 일이 제가 지금 언급한 이 권씨, 남씨, 김씨, 홍씨 이 네 명의 간신배들에 의해서 지금 작당이 되어지고 그것이 지금 고발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김규현 전 국정원장에게는 지금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일요일 빼고 나면 월화수목 일하는 날로는 4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 김규현 씨가 멀리 보면 저한테는 대학 선배가 되죠. 그런데 단과대학은 다르습니다만은 그러면 같은 SNU 출신으로서 제가 뭐 김규현 선배하고 굳이 뭐 앙숙을 만들거나 무슨 견원지간이 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김규현 씨가 워낙에 이런 이 3D 업종의 일을 안 해보고 데스크웍만을 평생에 해오던 사람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며칠 전에 물망초가 마련한 그런 세미나에 나와서 뭐 북한의 장마당이 어떻다, 노동당이 어떻다, 뭐 북한의 MZ 세대들한테 무슨 문을 열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요 정도 이야기할 만한 그냥 과장, 높게 봐야 뭐 한 실장 이 정도 역할만 하면 될 만한 그릇이었는데 본인이 국정원장을 맡으라고 했을 때 안 맡아야 된다고요. 그 일을 할 수 없는 능력이 그로 하여금 이 발목을 잡았던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김규현 씨가 남아있는 워킹데이 4일간 이 고발을 취하한다라면 저는 이런 쥐새끼들에 대해서는 4마리의 쥐새끼들에 대해서는 뭐 고소 고발할 가치조차도 못 느낍니다. 지금 하루하루의 삶이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까지 쥐새끼들 고발할 시간조차도 좀 없어요. 그러니까 4일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김규현 씨가 이 문제를 취하를 하면 되겠죠. 취하를 해서 끝내버리면 굳이 법원까지 나와서 저하고 맞닥뜨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김규현 전 국정원장이 법원까지 출석하게 된 상황이 되면은 이 법적인 논쟁도 해야 되겠지만 명확하게 국가를 위한 비밀 공작 기관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지 대해서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갖고 있는 생각을 저와 허심탄회하게 판사와 그리고 변호사, 검사 그리고 방청객들 앞에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대단히 무례하게도 이스라엘의 모사드를 롤모델로 삼는다고 했는데 과연 김규현 국정원장이 이스라엘의 모사드를 롤모델로 하면서 과연 국정원장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앉아서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제 발로 스스로 불편부당한 사업을 하는 지휘부에 대해서 제가 반감을 갖고 회사 조직을 스스로 때려치고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국정원의 미래상, 국가정보비밀공작기관이 나아가야 될 방향 등등에 대해서 제가 아무런 A4 용지 한 장 없이 김규현 전 원장과 함께 법정에서 논의를 할 의지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권 씨, 남 씨, 그리고 김 씨, 홍 씨, 이 자들은 평생을 비열하고 가증스럽게 인생을 살아온 그야말로 인간 쓰레기 쥐새끼들입니다. 제가 이런 쓰레기만도 못한 것들에 대해서 고소를 남발할 만큼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사회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고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하지 않는 공작사업 또한 저는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말 그 쥐새끼만큼도 안 되는 것들을 무슨 고소 고발을 한다거나 이럴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네들은 나에게 고소당할 걱정은 안 해도 돼. 그러나 우선적으로 왜 무엇 때문에 김규현 국정원장을 농단하고 희롱하면서 원장에게 그와 같은 참소를 했는지를 법정에 나와서 밝혀야 될 것이야. 그리고 지금 국정원장이라는 자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예요. 자, 그런데 그 자리를 가겠다고 권 씨나 김 씨나 홍 씨나 다들 광분을 하면서 앞에서는 김규현 앞에서 충성하는 척하고 뒤로는 언론사에다가 중요 자료를 빼돌리면서 김규현을 몰아내기 위한 그런 음침하고 간악한 가증스러운 공작 같지도 않은 공작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생을 짐승만도 금수만도 못하게 살아온 자들과 같이 입을 섞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김규현 원장께서는 지금 딱 오늘 토요일, 내일 일요일 빼고 월, 화, 수, 목 4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 원장께서는 빨리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제가 지금 김규현 선배가 지금 학번으로 따지면 74학번 경기고등학교 70회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 70회 나온 경기 서울대 출신의 선배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배님들을 봤을 때는 우리 김규현 원장님은, 우리 김규현 선배님은 공부를 별로 잘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당시 공과대학보다도 수준 낮았던 의과대학도 못 가고 그리고 고작해서 그 치의학과, 치과대학을 가시고 했는데 그 시절로 보면은 우리가 속해 있던 서울대 물리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단과대였죠. 그러니까 김규현 선배한테 내가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남아있는 4일 동안 월화수목 4일 동안에 이번에 돼 있는 이 공소를 취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제가 얼굴 붉히지 않고 일을 끝낼 수 있는데 만약에 안 하시거나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기 바랍니다. 왜냐? 검사가 조사하는 그 공소 직전 단계에서는 소를 취하하면은 이것이 없던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재판부, 법원으로 지금 이 사건이 넘어왔어요. 자, 이 소를 취하하려면 최소한도 검찰총장 내지는 법무부 장관의 결재가 나야 될 것입니다. 굉장히 서로 민망해지고 서로 낯빛을 붉힐 수밖에 없는 아주 그런 그 곤란한 일이 생길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김규현 원장은
본인의 후배인 조태용 현 국정원장, 역시 경기고등학교 출신이고 아마 지금 김규현 원장보다는 경기고등학교 후배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배 조태용 씨에게 좀 쪽팔리더라도 이야기를 해서 이거 마무리 짓든지 뭐 하긴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못하시게 되면은 앞으로 법정에 불려다니면서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김기현 원장과 뭐 사석에서 선후배 간의 얘기라도 좋고 아니면 법정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앞에 방청석에 있는 관객들 앞에서 딱 부러지게 허심탄회한 토의를 한번 해보시죠. 국가의 비밀정보 공작기관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현재 당면한 국정원의 문제는 무엇이고 이것을 타파하고 개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면은 최소한도 아마 10시간 정도는 소요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김기현 원장은 자신 있으면 A4 용지 아무것도 갖고 오지 마세요. 그냥 맨몸으로 와서 가슴에 담고 있는 얘기, 머릿속에 담겨 있는 얘기를 이 야전에서 살아왔던 공작관 최수영과 함께 정정당당하게 법정에서 토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직도 살아온 과정이 현장보다는 오직 데스크웍을 중시했던 김기현의 인물됨을 저는 외교부에 있는 여러 인사들로부터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전 원장은 자신 있게 당당하게 다음번 2차 공판 때부터는 법정에 나와서 저와 대질하고 그리고 귀하에게 참언을 하고 거짓말로 농단했던 권 씨, 그리고 남 씨, 그리고 김 씨, 홍 씨 이자들을 똑같이 법정에 출두시켜서 김기현 원장께서 직접 그들에게 들었던 이야기 서로 대질 신문을 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자신 있거든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 여러분, 저는 다음 주인 10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오전 10시 40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호 법정에서 지금 이번 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누구라도 오셔서 우리 방청을 해주시고 현장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직접들 오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을 애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감사합니다.